아침 6시 서울의 고층 빌딩이 점점 빛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대한무역 본사 빌딩의 로비는 이제 막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하죠. 이 시간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72살의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살짝 앞으로 숙여져 있었지만 김순자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하얀 장갑을 낀 그 손으로 빌딩의 반질반질한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박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침이 고요해서 좋아요. 대한무역은 국내 상위권 무역회사로 매일 수십 명의 외국인 거래처 담당자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이 회사에서 5해 동안 청소부로 일했고 직원들에게는 그저 청소 아줌마 정도로만 인식되는 존재였죠.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김순자가 매일 점심시간마다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김순자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5시 첫 차를 타고 회사에 도착해서 밤 8시까지 일하는 생활이었죠. 그렇게 14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2아이를 키우기 위해 평생 청소 일을 해왔어요. 이제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김순자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은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김 여사님, 오늘 17층 회의실 좀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오늘 중요한 외국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팀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이미 김순자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바삐 걸어가고 있었죠. 회사가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회의실마다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김순자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다니며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1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똑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고 유니폼에 주름을 펴죠. 나이가 들어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17층 회의실은 대한무역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회의실에는 길게 뻗은 타원형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순자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닦으면서 그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죠. 정말 아름답구나. 김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11시 30분 김순자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원 식당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펼쳤어요.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프랑스어 공부라고 적혀 있었죠. 김순자는 노안 때문에 쓰기 시작한 돋보기를 꺼내 쓰고 조용히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시간이 사실 김순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후 1시 대한무역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비에서부터 프랑스 고객이 오셨대. 통역사가 준비됐나?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김순자는 17층 복도를 닦다가 영업부 직원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지나가던 2 직원의 대화가 들려왔죠. 어떡해요, 부장님. 프랑스 르클레르 그룹의 피에르 듀퐁 이사가 영어를 전혀 못한대요. 프랑스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럼 통역사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통역사를 구하지 못했어요. 지금 급하게 알아보고 있지만 이 시간에 프랑스어 통역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순자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르클레르 그룹은 대한무역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 중 하나였죠. 만약 이번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파다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겁니까? 르클레르 그룹과의 계약은 우리 회사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원래 듀퐁 이사 대신 영어가 가능한 마르탱 부장이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어요. 지금 통역사를 구하려고 모든 에이전시에 연락 중입니다. 사장실에서 나온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순자는 그들 옆을 조용히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1시간 후 로비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룹 아시아 담당 이사 피에르 뒤퐁이었죠. 회사의 중역들이 로비로 내려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봉주르, 무슈 뒤퐁. 대한무역의 사장이 어색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피에르 뒤퐁은 미소를 지으며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사장은 억지로 웃으며 손짓으로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순자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장과 임원들 그리고 프랑스 손님이 함께 탔지만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죠. 17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순자는 회의실 문 밖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이 영어로 말을 시도했지만 피에르 뒤퐁은 고개를 저으며 프랑스어로 제 영어는 매우 기초적입니다. 프랑스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영업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번역 앱을 사용하려 했지만 전문적인 무역 용어들은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피에르 뒤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그는 자신의 시계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통역사는 아직 연락이 없나요? 사장이 옆에 있는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중요한 계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회의실 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피에르 뒤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아시아 지역의 다른 파트너를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 했어요. 그때 회의실 밖에서 청소하던 김순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을 닦으며 회의실 안의 상황을 지켜봤고 피에르 뒤퐁이 하는 말도 모두 들었어요. 김순자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레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나서야 할까? 하지만 청소부인 내가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수년간 아무도 자신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나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김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장갑을 낀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김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순간 당혹감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청소해 주세요. 김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회의실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김순자에게 꽂혔습니다. 사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른 임원들의 얼굴에도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죠. 뭐라고요?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압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영업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프랑스어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를 농담하는 건가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피에르 뒤퐁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장은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정말 프랑스어를 할 줄 아세요?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피에르 뒤퐁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뒤퐁 씨. 저는 김순자입니다. 통역이 늦어져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피에르 뒤퐁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드디어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의 프랑스어는 아주 유창하군요.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독학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죠. 사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김순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통역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김 여사님. 김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평생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방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거나 아무도 없는 시간에 빈 회의실을 닦는 일만 해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피에르 디퐁이 서류를 꺼내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르클레르 그룹은 대한무역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장기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김순자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사장과 임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순자를 바라보았지만 곧 그녀의 정확한 통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순자는 디퐁의 말을 또박또박 통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랫동안 혼자 공부했던 프랑스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 순간이 김순자에게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김순자의 통역 실력은 빛을 발했어요. 그녀는 복잡한 무역 용어들도 정확하게 통역했고 양측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피에르 디퐁은 점점 더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1시간이 지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김순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주름진 손은 고급 정장을 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지만 그녀의 능력만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죠. 회의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피에르 디퐁이 김순자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프랑스어는 정말 훌륭합니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김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독학했습니다. 젊었을 때 프랑스 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좋아했죠. 놀랍군요. 유학을 다녀오신 건 아니고요?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프랑스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저 책과 라디오로 배웠을 뿐이죠. 디퐁은 감탄하며 김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회의가 가능해졌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는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통역을 이어갔어요. 피에르 디퐁은 르클레르 그룹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고 김순자는 그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죠.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의 네트워크와 우리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김순자는 디퐁의 말을 또박또박 통역했습니다. 사장과 임원들은 이제 김순자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초기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김순자의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케팅 이사인 박진호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김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간에 사장에게 속삭였죠. 사장님,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청소부의 통역에 맡기는 게 괜찮을까요? 전문 통역사가 아니잖아요. 실수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진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 여사님을 믿는 수밖에 없으오. 디퐁 씨도 그녀의 프랑스어에 만족하는 것 같고 게다가 통역사가 도착하려면 최소 1시간은 더 걸릴 테니까. 박진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여전히 김순자를 신뢰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피에르 디퐁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회의실 벽에 투사했어요. 그곳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습니다. 디퐁은 각 그래프를 가리키며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고 김순자는 집중하여 모든 내용을 통역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소재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신기술을 접목하면 이 성장률을 2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김순자는 숫자와 전문 용어가 가득한 설명을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그녀의 프랑스어 실력은 놀라웠어요.
오랜 시간 혼자 공부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이 질문을 던졌고 김순자는 그의 말을 프랑스어로 통역했어요. 르클레르 그룹의 기술이 우리 시장에 적용될 때 예상되는 초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피에르 듀퐁은 숫자가 가득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김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의 눈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김순자는 침착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듀퐁의 복잡한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박진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가 2시간째 접어들 무렵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프랑스어 통역사 강지영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전문 통역사가 도착했으니 김순자에게는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피에르 듀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 통역은 매우 훌륭합니다. 중간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듀퐁의 말을 들은 사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강지영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순자에게 계속 통역을 맡겼어요. 강지영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회의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 조건, 투자 규모, 수익 배분 등 민감한 내용들이 오갔어요. 김순자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죠. 오후 5시 드디어 회의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에르 듀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내일 계약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하도록 하죠.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피에르 듀퐁은 김순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당신 덕분에 매우 중요한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회의실에서 나오자 사장이 김순자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김 여사님 잠시 제 사무실로 좀 오시겠어요? 사장실은 17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이었죠. 김순자는 생전 처음 이곳에 들어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장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김 여사님. 사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낡은 청소 유니폼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사장의 눈에는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능력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되셨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전문 통역사 수준이셨어요. 김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으로 오래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프랑스어가 아름다워서 독학으로 공부했죠. 제 남편도 책을 좋아해서 집에 많은 프랑스 소설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냥 취미로요. 사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취미로 그 정도 수준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내일 회의에도 통역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별도의 통역비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김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이 사무실로 와주세요. 오늘처럼 청소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이 뒤섞였죠. 평생 청소부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번 일은 너무나 큰 변화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검은색 가디건, 그리고 오래되었지만 정성껏 관리해온 가죽 구두였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다른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어요. 로비에서 만난 경비원 박 씨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 찾으시는 분인가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김순자가 자신을 밝히자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여사님? 정말 달라 보이세요. 김순자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었어요. 어제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녀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사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김순자님이시죠?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장실에는 이미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순자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그저 청소부로만 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사장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회의 시작 전 사장은 김순자를 피에르 듀퐁에게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의 통역을 맡아주실 김순자 여사님입니다. 피에르 듀퐁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어제 정말 놀라운 통역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었고 김순자는 어제보다 더 자신감 있게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피에르 듀퐁은 르클레르 그룹의 기술개발 계획과 투자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김순자는 완벽하게 그의 말을 전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은 모두를 회사 인근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김순자도 함께였죠. 그녀는 생전 처음 그런 곳에 가보는 것이었어요. 테이블에 놓인 여러 종류의 포크와 나이프, 와인 잔들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따라했습니다. 식사 중에 피에르 듀퐁이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김 여사님,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요? 아시아 시장 전문가신가요? 김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사장을 바라봤고 사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의 청소부입니다.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어요. 피에르 듀퐁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프랑스어를? 김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독학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프랑스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듀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생각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케팅 이사인 박진호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사장에게 속삭였죠. 사장님, 우리가 청소부를 통역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 그룹 같은 대기업과의 계약에. 사장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지금 김 여사님의 능력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책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박진호의 말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김순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김순자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김순자는 복도에서 박진호와 다른 임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부가 이런 중요한 계약에 관여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그래도 그녀의 프랑스어 실력은 인정해야.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체면이 문제입니다. 청소부가 중역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약 논의에 참여한다니. 김순자는 복도에 서서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어요.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온 것이 아니던가요? 능력보다 지위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고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듀퐁만은 그녀를 보자 밝게 웃으며 프랑스어로 인사했죠. 김 여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계약의 핵심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순자는 미소로 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어제처럼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임원들은 그녀의 통역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때로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피에르 듀퐁이 마지막 계약 조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프랑스어였죠. 이번 계약에는 레클로즈 드포스 마조르 불가항력 조항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다른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김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법률 용어는 그녀도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특히 박진호의 눈빛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군이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듀퐁 씨, 그 법률 용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에르 듀퐁은 기꺼이 더 설명했고 김순자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통역을 시작했어요. 이 계약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전쟁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다른 임원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김순자는 듀퐁의 설명을 끝까지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이어서 피에르 듀퐁은 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즈드 논마이너스 콩쿠엉스 경쟁금지 조항화 가랑티 드 파스만디 마르쉐 시장, 침투 보증 같은 전문적인 용어들이었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침착하게 모든 내용을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존경의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박진호조차도 김순자의 통역 능력에 감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3시간의 논의 끝에 피에르 듀퐁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특허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질문에 사장과 임원들은 긴장했어요.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내용이었고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박진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르클레르 그룹의 기술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특허권 보호는 우리 회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자는 그의 말을 프랑스어로 통역했고 피에르 듀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강하게 반박했어요. 비용 분담은 불가능합니다. 특허 보호는 전적으로 대한무역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김순자는 그의 말을 정확히 전달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어요.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임원들을 바라봤고 모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침묵했습니다. 그때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청소부가 계약 내용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김 여사님. 사장이 대답했어요. 김순자는 피에르 듀퐁에게 프랑스어로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듀퐁 씨, 프랑스에서는 파르트나리아 PARTNARIAT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나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책임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듀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특허 보호 비용을 양측이 나누되 그로 인한 이익도 비율에 맞게 나누면 어떨까요? 그리고 계약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요? 피에르 듀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주세요. 김순자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설명했고 피에르 듀퐁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사장과 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분의 대화 끝에 피에르 듀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여사님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의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김순자의 중재로 위기의 순간을 넘긴 것이었어요. 사장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다른 임원들도 놀라움과 존경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에르 듀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죠. 회의가 끝나고 피에르 듀퐁은 김순자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 이상이었어요. 진정한 중재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은 모든 임원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순자도 함께 불려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임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김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김 여사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역을 넘어서 중요한 순간에 탁월한 중재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특허 문제는 우리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영업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프랑스어 실력도 놀랍지만 무역과 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갖게 되셨나요? 김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으로 오래된 시간들이 흘러들어왔어요. 제 남편이 젊었을 때 무역회사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분이 책을 많이 읽었고 저도 함께 읽으며 배웠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회의를 청소하다가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청소하면서 회의 내용을 듣고 배우셨다고요? 김순자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요. 아무도 제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집에 가서 찾아보았어요. 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청소부가 회의 내용을 듣고 공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문이 열리고 피에르 디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내일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사장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죠, 디퐁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 피에르 디퐁은 김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실 김 여사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순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발간된 국제무역의 문화적 측면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쓴 논문이 그 책에 실려 있었거든요. 김순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입니다. 15년 전에 출간된 책이죠? 특히 문화적 차이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피에르 디퐁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책을? 제 남편이 그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도 국제무역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제안한 특허 보호 방안도 그 책에서 힌트를 얻은 거였습니다. 피에르 디퐁은 감동한 표정으로 김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실제 협상에 적용하셨다니. 저는 지금 엄청난 영광을 느끼고 있어요. 사장과 임원들은 더욱 놀라운 표정이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국제무역 전문 서적을 읽고 그 내용을 실제 협상에 적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피에르 디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르클레르 그룹의 김 여사님에 대해 이미 보고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뛰어난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요. 사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는 디퐁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르클레르 그룹이 김순자를 스카우트하려는 것이었죠. 김 여사님, 우리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고문으로 일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론 정식 계약직으로요.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순자에게 향했어요. 70 넘은 청소부 할머니에게 글로벌 기업의 고문직을 제안하는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김순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청소부일 뿐인데. 피에르 디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김 여사님. 당신은 청소부 이상입니다. 탁월한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 그리고 중재 능력을 갖춘 인재이십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과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장이 갑자기 나섰어요. 디퐁 씨, 죄송하지만 김 여사님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저희도 그녀의 능력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청소부였을 뿐인데
지금은 두 회사가 서로 자신을 원하고 있었어요. 피에르 듀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김 여사님이 결정하시게 해야겠군요. 어떤 제안이 더 매력적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실 테니까요. 사장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김 여사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김순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청소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두 회사가 자신을 원한다니. 그동안의 노력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 시간을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에르 듀퐁과 사장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김순자는 자신의 청소 도구가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5해 동안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맞이했던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예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한무역 본사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르클레르 그룹과의 계약 서명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17층 회의실은 꽃으로 장식되었고 테이블에는 고급스러운 펜과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임원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피에르 듀퐁과 르클레르 그룹의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사장과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사장이 물었죠. 김 여사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사장님. 피에르 듀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여사님 없이 계약서 검토가 가능할까요? 법률 용어 번역이 정확해야 하는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순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빗자루와 걸레가 들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여사님, 오늘은 계약 서명식인데 왜 청소 유니폼을?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장과 피에르 듀퐁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저는 청소부로 계속 일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놀라움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 당신의 능력이면 더 나은 위치에서.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제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 지식과 능력은 제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 변하지 않아요. 피에르 듀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어요. 고맙습니다, 듀퐁 씨. 하지만 제 나이에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제안은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계속 청소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르클레르 그룹과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통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도 사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거든요. 피에르 듀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무역의 직원들이 프랑스어를 배운다면 우리 회사와의 협력이 더욱 원활해질 테니 좋은 생각이네요. 김순자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계약 서명식이 무사히 끝나고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파티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진심 어린 미소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죠. 피에르 듀퐁이 샴페인 잔을 들고 김순자에게 건배를 제안했어요. 김 여사님,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요. 김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주스가 담긴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듀퐁 씨.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김순자는 회의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들어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여사님, 왜 직접 청소하세요? 이제 당신은 우리 회사의 특별한 존재인데.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장님. 청소도 중요한 일이에요. 제 일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김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며칠 후 대한무역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아침에 청소를 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점 수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회사의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이제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에게도 존중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었죠. 한 달 후 김순자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김 선생님, 제가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김 선생님처럼 유창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김순자는 퇴근길에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세상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김순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 새로운 단어를 적었어요. RECONNAISSANC 르코네상스 마이너스 인정. 그녀는 그 단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정은 지위나 돈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버스가 그녀의 작은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 다다랐을 때 김순자는 빗자루와 걸레를 움켜쥐고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구나. 그녀의 말 없는 목소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